자,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노예무역은 도대체 무엇을 남겼을까? 오늘날 우리는 폐지된 이 노예제도 하에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일까 하는 거죠. 우선 첫 번째는요.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노예선 선주들과 그 도매 상인들에 의해서 막대한 부를 쌓아놓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 그리고 유럽의 선진국들 이런 나라들이 엄청난 부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노예들을 착취한 그런 결과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영국의 요즘 뭐 축구로 유명한 리버풀, 그다음에 여기 나운트, 여기가요 이 두 나라에 있어서 각각 대표적인 노예선 출항지가 됩니다. 제가 이 나운트에 갔을 때 거기에 이제 박물관에 가서 많은 이제 자료들, 기록들을 이렇게 보았는데 정말로 놀라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운트와 이 리버풀이 바로 노예선 출항지였고요. 삼각무역을 통해서 5배 정도의 남는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메리카의 오늘날의 발전, 그리고 아프리카라고 하는 오늘날의 저발전, 이거는 결국은 유럽, 아메리카의 부강함과 아프리카의 가난과 비천함이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리고 노예제도는 결국 무엇을 남겼을까? 빈부를 남긴 거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아프리카 대륙의 내전을 남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경제학자 네이선 넌 교수하고요. 베냉의 레너드 윈치콘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논문을 보면요. 오늘날 아프리카 대륙의 끊임없는 내전의 근본적인 원인이 노예무역에 있다. 이걸 입증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노예를 포획하기 위한 약탈과 납치 이런 것들이 결국 부족간의 전쟁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는 늘 신뢰를 서로 하기가 어렵게 됐고요. 그리고 집단 간에 이제 분열과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사회제도와 법규의 와해가 초래가 되고 상호작용 자체가 힘들어지는 이런 문화가 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프리카인들은 왜 이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노예무역으로 인해서 서로를 죽이고 잡고 하는 것이 일상화된 그것이 문화가 돼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이 논문을 보면은 통계치를 가지고 입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과거에 노예무역이 활발했던 지역일수록 경제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 정확하게 반비례 하고 있다는 거,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입증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프리카의 붕괴인데요. 흑인 노예 매매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이주였죠. 4세기 동안 무려 한 1,400만 명, 어떤 학자들은 2천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죽었고요. 이 대륙 안에서도 서로 많이 죽었고 평화롭던 아프리카 왕국이 붕괴했고요. 그리고 당시 그 경제 핵심이 농업이잖아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당연히. 근데 농업의 생산성이 완전히 파괴됐고 가족이 해체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사춘기와 청년기 남녀들이 가장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막 데리고 간 거죠.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감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그 전 세계 인구 분포를 보면은 아시아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인구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아메리카. 그런데 아프리카는 의외로 이 넓은 대륙에 인구가 굉장히 적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특히 이 서아프리카 지역. 이게 인구 구조 자체가 함몰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아프리카가 따라잡으면 되느냐? 쉽지 않은 문제예요. 여전히 피해가 계속이 되고 있고 재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프리카 몇 나라를 갔다 온 결과 느낌이 너무 일상적으로 무질서가 행행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이 고래섬에 가려고 고작 빤히 보이는 2km 앞에 있는 섬인데 거기 가는 게 얼마나 멀겠어요. 거의 하루 종일 걸렸어요. 거의 좀 과장해서. 아침부터 줄을 서기 시작을 해서 여기 가면요. 여기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냥 문을 크게 열고 들어가게 하든지 문 일부러 작게 만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권력이죠. 권력의 행포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티켓 보고 그 다음에 백이 있는 사람이 오는 건 저 뒤에 있는 사람도 빨리 오게 해서 집어내고. 그러니까 백의 대결이었어요. 거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용한 가이드가 있었거든요.
그 가이드가 이제 오더라고요. 호객행위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이 좀 신뢰가 가네. 그래서 그럼 제로 하자.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한테 돈을 주고 이제 고용을 해서 하는데 그 사람 자체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힘 있는 가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말도 아예 대놓고 그렇게 하고 근데 우리가 완전히 오판했더라고요. 우리가 고용한 가이드는 백이 별로 약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가서 보니까 대화를 나누는데 저기 그래서 경찰관한테하고 얘기하는데 더 큰 백을 행사하는 가이드한테 너무 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고래섬에 가면 여러 가지 뭐 기념비가 있는데 이 기념비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굉장히 큽니다. Le Mémorial de Goré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고래섬 언덕 위에 있는 침몰하는 배를 뒤집어 놓은 모습을 표현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노예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노예무역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게 당선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여기 기념비를 이렇게 만든 건데요. 여전히 소리 없는 선언에 불과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구가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기는 좀 많이 어려웠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키가 크다는 걸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진을 한번 끼워 넣었어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진짜 반성하고 있는가 이제 이건데요. 그동안 전혀 반성을 회피하고 있다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92년에 세네갈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클린턴, 샥 시락 프랑스 대통령, 그 다음에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등이 간간히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요. 근데 이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는 환영받지는 못합니다. 제대로 된 사과라고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는 사과가 별로 진정성이 없는 것처럼 아니죠. 일본으로부터 우리는 사과를 요즘은 받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예 사과도 안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명백한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제가 이제 들렸던 그 난트에서는 뭘 봤냐면요. 자기들이 이제 처음에는 노예무역에 관한 그 반성을 전혀 하지 않다가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1980년대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서류들,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이제 교회 등에다가 이제 제시하면서 당신네들 이건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이제 시민 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사과를 하고 제가 보기에도 낭뜻이는 이제 좀 진정성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는 자꾸 이게 교회 측에서는 축소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몇 명 안 됐다는 둥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공개적으로 반성도 하고 그랬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서구 열강이 ODA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뭐 자꾸 원조로 해주는데 이게 원조로 될 문제인가? 결국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보상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전히 아프리카를 착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낙후성을 이용해서 여전히 서구 열강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지하자원 이걸 차지하려고 여전히 착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노예 무역은 아니지만 전쟁을 위해서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 노예화는 시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불행하게도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결국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흑인들을 짐승처럼 부리는 오직 경제적인 이유죠.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 경제성이 떨어지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포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다른 인간을 지배하고 노예화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노예제도 폐지됐다고 안심할 게 아니고 항상 새로운 유형의 노예제도가 있지 않은지 감시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결국 우리 할 일이 아닌가. 왜?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감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은디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 이제 기록해 보니까 nous pardonnons mais n'oublions pas. 용서합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귀에
계속 울려 퍼집니다. 제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